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전문의 강민준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씀 중 하나가 선생님,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왜 통증이 그대로일까요? 이제는 정말 나이 탓인가 봅니다. 와 같은 한탄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직 시도해보지 않으신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답변 드리곤 합니다. 놀랍게도 무릎이든 어깨든 그 지긋지긋한 통증의 실마리는 우리 몸의 가장 아래, 바로 발바닥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30여 년간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직접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단 2주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으신 어르신의 사례까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어르신들의 오랜 고통에 대한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설 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몸을 가누기 어려우십니까?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쑤시고 아파 한 걸음 한 걸음이 고역이신가요? 밤이면 어깨 통증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뒤척이시는지요? 혹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파 사랑스러운 손주의 작은 손조차 제대로 잡아주기 어려우신가요? 병원에서는 그저 연세가 드셔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그뿐, 주사를 맞아도 잠시 통증이 가라앉을 뿐. 이내 다시 시작되는 통증에 이제는 그냥 이렇게 아픈 채로 살아야 하나 하며 깊은 한숨과 절망감에 사로잡히시는 그 심정,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그러한 하소연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어르신들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돌보며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만성 통증의 해결책이 때로는 너무나 단순하여 오히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손쉬운 방법이 바로 발바닥 파스 요법입니다. 네, 처음 들으시면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단 말인가? 허리가 아픈데 발바닥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며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솔직히 저 또한 처음 이 방법을 접했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그 놀라운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에는 이제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핵심 비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검증된 경험이자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순간 어르신 댁에서 단 5분 만에 바로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뵌 윤지환, 83세,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허리 때문에 20년을 고생했는데 발바닥에 파스 붙인 지 딱 2주 만에 지팡이를 던져버렸어요. 집사람이 저보고 회춘했다고 놀린다니까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현대의학의 만성 통증 치료가 때때로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치료법들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까닭은 통증의 근원이 아닌 증상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는 통증 신호를 잠시 차단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사치료 역시 국소적인 염증을 줄여줄 수는 있으나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발바닥 파스 요법은 다릅니다. 이 방법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연결성과 균형 회복의 원리를 활용합니다. 우리 몸은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모든 부분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의 컨트롤 센터와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 이 놀라운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르신들께서도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발바닥 파스의 놀라운 비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박서준, 85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25년간 지독한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처음 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박 어르신은 휠체어에 의지한 채 힘겹게 들어오셨습니다. 양쪽 무릎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걷는 것은 물론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이미 3차례의 수술과 수십 번의 주사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냥 누워만 지내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발바닥 파스 요법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무릎이 이렇게 아픈데 발바닥에 파스 조각이 붙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딱 3주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병원을 다시 찾으신 박 어르신의 모습은 제가 봐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당신의 2발로 당당히 걸어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긴가민가 했는데 열흘째부터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더니 3주가 지나니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은 아침마다 30분씩 산책도 하고 텃밭에 나가 채소도 가꿉니다. 손주 녀석들이 할아버지가 젊어졌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박 어르신의 변화는 단순한 통증 감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5년간 포기했던 소중한 일상의 회복이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과 어울리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즐기는 그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그에게는 기적과 같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에 사시는 이지은 72세 여사님이십니다. 이 여사님은 허리 디스크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들어갈 때는 지팡이를 짚고 겨우 들어갔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발바닥에 파스를 딱 3일 붙이고 나올 때는 지팡이 없이 나왔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허리가 아픈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라는 말에 처음엔 의아했지만 단 3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체감하신 것입니다. 이 여사님의 경우는 특히 빠른 효과를 보신 사례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즉각적인 효과를 경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적어도 80% 이상의 환자분들이 2주 이내에 눈에 띄는 통증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현우, 79세, 어르신은 어깨 통증, 특히 50견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팔을 어깨 위로 올리는 것조차 힘겨워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안아달라고 매달릴 때 번쩍 들어주고 싶은데 팔이 안 올라가니 그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발바닥 파스를 시작하고 2주 만에 거짓말처럼 팔이 자유롭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배드민턴도 거뜬히 칩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수아, 78세, 할머님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4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고 휘어 바느질은 커녕 젓가락질도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안고 가야 할 병이라고 했어요. 그 평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절망스럽던지.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발바닥 파스를 3주 정도 꾸준히 사용하고 나서는 지금 손주들 옷도 손수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최 할머님은 처음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발바닥 파스를 시작하셨는데 예상치 못하게 손관절의 통증까지 크게 호전되셨다며 이것이 발바닥 파스의 전신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천,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약 78%가 발바닥 파스 요법으로 의미 있는 통증 감소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존의 다양한 치료법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 둘째, 발바닥 파스 요법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시도해 보았다는 점. 셋째,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 넷째,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며 지속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발바닥일까요? 어떻게 발바닥에 붙인 작은 파스 한 장이 무릎, 허리, 어깨의 통증까지 다스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모든 비밀은
연결성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발바닥은 제2의 심장,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된 마치 작은 우주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상당 부분 증명된 사실입니다. 발바닥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으며 이 신경들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각 부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건물의 중앙관리실처럼 신체 각 부분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발바닥 파스가 무릎이나 허리와 같이 멀리 떨어진 부위의 통증에도 효과를 보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발바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질병 치료에 활용해 왔습니다. 바로 족부 반사구라는 개념입니다.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그에 상응하는 신체 부위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통증이 완화된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곳은 신장 및 척추와 관련이 깊고 발의 안쪽 가장자리는 척추라인, 발가락 아랫부분은 어깨와 목 주변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앞쪽,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가장 움푹 들어가는 지점인 용천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신장 경락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혈자리로 여기며 전신의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 핵심 지점으로 간주합니다. 이곳에 파스를 붙이면 전신의 기운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특히 관절과 근육의 염증 및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도 발바닥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발바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발바닥은 혈액순환의 끝점이자 시작점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혈액이 모였다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곳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전신의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몸속 노폐물이나 독소 등이 자연스럽게 발바닥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바닥 자극은 이러한 노폐물의 원활한 배출을 도와 전신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발바닥은 다른 부위의 피부에 비해 비교적 얇고 특히 용천혈 주변은 피하 지방층이 적고 모세혈관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어 파스에 함유된 약효 성분의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파스의 주요 성분인 캡사이신, 살리실산메틸, 멘톨 등은 발바닥의 얇은 피부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특히 통증이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2022년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바닥 자극이 전신의 근막 네트워크를 통해 멀리 떨어진 부위의 긴장까지 완화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근막은 우리 몸 전체를 거미줄처럼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으로 한 부분의 자극이나 변화가 마치 파동처럼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바닥 자극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진통제인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발바닥 자극 후 15분 이내에 혈중 엔도르핀 수치가 최대 40%까지 상승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발바닥 파스를 붙인 후 많은 환자분들이 전신에 걸쳐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발바닥 파스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파스에 함유된 캡사이신과 같은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진시킵니다. 이는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늘려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관절 부위는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혈류 개선이 통증 감소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파스의 살리실산메틸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멘톨 성분은 즉각적인 시원한 청량감을 제공하여 통증 감각을 일시적으로 둔하게 만들어 빠른 통증 완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처럼 전통 의학적 지혜와 현대 과학적 근거 모두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효과는 정확한 위치와 올바른 방법에서 비롯됩니다. 아무 곳에나 무작정 붙인다고 해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위치 선정, 적절한 부착 시간, 그리고 올바른 파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어르신들께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통증 부위별 파스 부착 위치와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셔서 메모해 두셔도 좋고,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밤 꼭 한번 직접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먼저, 통증 부위별 파스 부착 위치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발바닥 중앙에서 살짝 뒤꿈치 쪽으로 이동한 지점, 즉 발바닥의 가운데 부분에서 뒤꿈치 쪽으로 약간 내려간 움푹한 곳에 파스를 붙이십시오. 이곳은 한의학에서 고렬이라고도 불리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별히 기억하실 점은 무릎 통증의 경우 반드시 양쪽 발 모두에 파스를 붙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 무릎만 아프더라도 양쪽 발바닥에 모두 붙여야 균형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최수아 할머님께서도 처음에는 아픈 쪽 발에만 붙였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양쪽에 다 붙이니까 효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 발바닥 한가운데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가장 움푹하게 들어가는 지점에 파스를 붙이십시오. 이곳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용천혈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붙이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발 뒤꿈치 정중앙에도 하나 더 붙이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20년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다 2주 만에 지팡이 없이 걷게 되셨다는 윤지환 어르신의 사례를 기억하십시오. 어깨가 아프신 분들,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 두툼한 부위와 새끼발가락, 바로 아래쪽 두툼한 부위에 각각 파스를 붙이십시오. 특히 50견으로 팔을 들기 어려운 분들은 아픈 쪽 어깨와 같은 쪽 발의 해당 부위에 조금 더 넓은 파스를 붙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현우 어르신께서 팔을 들어 머리 감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3주 만에 손주와 배드민턴까지 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이 아프신 분들,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바닥 쪽으로 약 2cm 정도 내려온 지점에 파스를 붙이십시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목덜미가 뻐근하고 아프신 현대인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지점입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십시오.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파스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파스가 잘 붙지 않고 효과도 떨어지니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파스를 써야 할까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소염 진통 파스가 효과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캡사이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살리실산메틸 또는 케토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멘톨 또는 캄파, 시원한 느낌으로 즉각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줍니다. 천연 약초 추출물, 황백, 치자 등 부작용은 줄이고 지속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사님께 근육통이나 관절염에 붙이는 파스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적합한 제품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값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분과 정확한 부착 위치, 그리고 꾸준한 실천입니다. 언제, 얼마나 오래 붙여야 할까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최적의 부착 시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휴식과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파스 성분의 흡수와 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붙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속시간, 일반적으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붙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떼어내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절대로 24시간 이상 계속 붙이지 마십시오.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발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주기, 처음 일주일은 매일 저녁마다 붙이시고 이후 통증이 완화되면 이틀에 한 번씩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3일에서 7일 이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지만 오래된 만성 통증의 경우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셔야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황미영, 75세. 할머님께서는 처음 사흘은 별 차이를 못 느껴서 포기할까 했는데 닷새째부터 확실히 어깨 통증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은 3개월째 꾸준히 하고 있는데 통증이 거의 사라져서 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당뇨병 환자분들,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인해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파스 부착 후 매일 발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부가 붉어지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가려움증이 심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처음 사용 시에는 파스를 작게 잘라 팔 안쪽과 같이 민감한 부위에 젖어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처가 있거나 습진, 피부염이 있는 부위에는 절대로 파스를 붙이지 마십시오. 파스 효과를 더욱 높이는 간단한 생활 습관들도 함께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파스 효과를 2배, 3배로 높일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8잔, 약 1.5리터 이상의 물은 파스 성분이 몸 안에서 원활하게 순환하고 작용하도록 도우며 노폐물 배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파스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매 식사 시 물 한 잔씩, 그리고 아침, 오후, 저녁 간식 시간에 한 잔씩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 발목 돌리기 운동을 해보세요. 침대에 걸터 앉은 상태에서 양쪽 발목을 각각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단 12분이면 충분한 이 간단한 운동이 발과 다리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파스 효과를 더욱 오래 지속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통증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걷는 것은 그 어떤 약보다 좋은 보약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에서 10분으로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발바닥 파스 요법과 함께 꾸준한 걷기 운동을 병행하면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감이 잡히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따뜻한 물 조격은 플러스 효과. 통증 부위에 맞는 정확한 위치에 파스를 붙인다. 무릎, 허리, 어깨, 목 등. 잠들기 전에 붙여 8에서 12시간 후 아침에 제거한다. 24시간 이상 부착 금지. 첫 일주일은 매일, 이후에는 격일 간격으로 꾸준히 적용한다. 최소 3주 이상.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발목 운동, 걷기 운동을 함께한다. 이 간단한 5단계만 꾸준히 지켜나가신다면 어르신들께서도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른 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조금 더 들어보실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발바닥 파스로 삶이 완전히 바뀐 분들의 감동적인 사례들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나 뵙고 그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함께 지켜본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담입니다. 이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께서도 곧 이런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우성, 68세. 어르신은 35년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오랜 운전으로 인해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10분 이상 앉아있기도 힘들었어요. MRI를 찍어보니 허리 디스크가 3군데나 터져 나왔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수술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죠. 이 어르신께서는 발바닥 파스 요법을 2개월간 꾸준히 적용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지금은요, 낚싯대 들고 서너 시간씩 앉아있는 것도 거뜬합니다. 손주 녀석들이랑 주말마다 바닷가에 낚시하러 가는 게 요즘 제 유일한 낙이 됐어요. 병원에서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벼운 등산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의 사례처럼
발바닥 파스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주에 사시는 배용준, 81세. 어르신은 평생 농사일을 해오시다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100m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주저앉아야 했어요. 아들 녀석이 휠체어를 사주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땅만 파고 살던 사람이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죠. 하지만 발바닥 파스를 4주간 꾸준히 적용한 후 배 어르신은 기적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루 30분씩 동네 한 바퀴 산책도 거뜬하고 작은 텃밭도 다시 가꾸고 있어요. 이까지 파스 한 장으로 이런 변화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 친구들도 전부 이 방법 따라 한다고 난리예요. 우리 동네 약국에 파스가 다 팔렸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제가 100명의 만성 통증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발바닥 파스 요법의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78%의 환자분들이 통증이 의미 있게 감소했다고 응답하셨고 65%는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82%가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이 늘었다고 답하셨으며 놀랍게도 91%의 응답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사례는 광주의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휠체어에 의존하시던 5분의 어르신들께 6주간 발바닥 파스 요법을 꾸준히 적용한 결과 그중 3분이 보행기에 도움만으로 걸으실 수 있게 되었고 한 분은 짧은 거리지만 완전히 혼자서 걸음을 옮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몸이 좋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표정이 몰라보게 밝아지셨어요. 이제 다 끝났다는 체념에서 아직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뀐 거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아픔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취미생활, 만나지 못했던 그리운 사람들, 가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장소들, 이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건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어르신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꼭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단 3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3주 후에 달라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생활 습관과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일 수 있는 숨겨진 비밀 팁까지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만 잘 활용하시면 어르신들께서는 더 이상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실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발바닥 파스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들을 함께 실천하시면 그 효과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첫째, 앞서 강조드렸듯이 충분한 물 마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최소 8잔, 약 1.5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꼭 마셔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물은 파스 성분이 몸 안에서 효과적으로 순환하고 작용하는데 필수적인 매개체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파스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송혜교, 81세, 할머님은 선생님 말씀대로 물을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기 시작했더니 파스 효과가 확실히 더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잠들기 전에 파스 붙이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습관이 됐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염증을 줄이는 식단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음식들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보세요. 생강, 강황, 마늘 등 천연 항염 효과가 뛰어난 향신료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등이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다채로운 색상의 과일과 채소, 특히 베리류,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와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건강한 지방,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등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반면 다음과 같은 음식들은 가급적 줄이거나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로 만든 음식, 과자, 빵, 단 음료 등, 지나치게 짜거나 기름진 음식, 튀김류,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등,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식품, 마가린, 쇼트닝, 일부 과자류 등. 서울에 사시는 공유, 79세, 어르신은 발바닥 파스 요법과 함께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시작한 후 무릎 통증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파스를 함께 사용하니 효과가 2배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통증 약을 거의 먹지 않게 됐습니다. 셋째, 아침 스트레칭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단 5분간의 간단한 스트레칭은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파스 효과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음 동작들을 추천합니다. 발목 돌리기.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각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0회씩 돌려줍니다. 발가락 스트레칭. 발가락 전체를 힘껏 폈다가 오므리기를 10회 반복합니다. 발바닥 마사지.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발바닥 밑에 두고 체중을 약간 실어 앞뒤로 부드럽게 굴려줍니다. 각 발마다 1에서 2분 정도 시행합니다. 울산의 전지연, 72세. 할머님은 아침마다 5분씩 발목 돌리고 발바닥 꼭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파스 효과가 훨씬 오래가는 것 같아요. 무릎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적절한 걷기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며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과 함께 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집 주변을 5분 정도 걷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과 거리를 늘려가세요. 부산의 현빈, 76세. 어르신은 처음엔 집 앞 슈퍼마켓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루 30분씩 바닷가를 걷고 있어요.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파스랑 걷기를 함께하니 효과가 정말 2배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다섯째, 올바른 수면 자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허리나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푹신한 베개나 쿠션을 끼우고 주무시는 자세가 척추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피하시고 목에 자연스러운 시자 곡선을 받쳐주는 경추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경청하셔야 발바닥 파스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1. 발바닥 파스의 부작용은 없나요? A1.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피부가 특히 민감하신 분들은 간혹 가려움증, 붉은 반점, 따가움 등의 피부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파스를 떼어내고 해당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낸 후 충분히 진정시켜 주십시오. 이틀 정도 지난 후 파스를 더 작은 크기로 잘라 다른 부위에 다시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자극이 계속된다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발의 감각이 저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파스 부착 부위의 피부 상태를 매일 꼼꼼히 확인하시고 작은 상처나 물집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Q2. 파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A2. 네, 물론입니다.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라벤더, 로즈마리 등과 같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캐리어 오일에 코코넛 오일, 아몬드 오일에 몇 방울 희석하여 발바닥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족욕을 한 후 오일 마사지를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만 파스에 비해 약효 성분의 농도나 지속 시간이 짧을 수 있어 효과는 다소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Q3.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나요? A3. 개인의 통증 정도, 기간, 체질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빠르면 3일에서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첫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가벼워지거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줄어드는 등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수년 이상 지속된 만성적인 통증의 경우 완전한 회복까지는 3주에서 길게는 3개월 이상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Q4. 어떤 파스가 가장 좋은가요? A4.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캡사이신, 살리실산메틸 또는 케토프로펜, 플루르비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멘톨, 캄파 등의 성분이 함유된 파스가 효과적입니다. 약국에서 약사님께 관절통이나 근육통에 쓰는 혈액순환과 염증 완화에 좋은 파스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적절한 제품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값비싼 수입 제품이나 특정 브랜드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분과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Q5. 파스와 현재 복용 중인 약을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A5. 네. 현재 복용 중인 진통제나 기타 약물과 함께 발바닥 파스 요법을 병행하셔도 대부분 안전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시작한 후 통증이 개선되면서 점차적으로 약물 복용량을 줄여나가거나 심지어 약을 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어르신들께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통증은 단순한 몸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앗아가고 삶의 기쁨과 활력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